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한글에 관한 비밀 연구 자료가 발굴되면서 이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지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영국 정부가 이 연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파장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전국 곳곳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수는 과감하게 폭탄 발언을 내뱉으며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과연 이 미스터리한 연구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하딩이에요. 매일 아침 제가 일하는 BBC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턱을 높이 들고 있었죠. 금발 머리는 항상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옷은 주름 하나 없이 완벽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세상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이죠. 전 항상 영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어릴 때부터 엄마는 영국 문화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언어인 영어가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언어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저는 그걸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왜 의심하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서재에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벽에는 영국이 한때 지배했던 모든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유산이란다. 에밀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계의 문명을 가져다 주었어. 그 말씀은 제가 자라면서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주로 영국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었죠. 상사도 좋아하고 상도 받았어요. 제가 보여주는 게 전부 진실인지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국이 최고라는 것. 가끔 한국 음악이나 한국 휴대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그냥 눈을 굴리곤 했어요. 그들의 글자를 보면 우리 알파벳과 전혀 닮지 않은 이상한 기호들, 어린아이 그림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떻게 한국의 것이 영국의 것만큼 좋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오늘은 평범한 화요일처럼 시작하고 있었어요. 봄비가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유명한 영국 탐험가들에 관한 새 다큐멘터리를 위한 영상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상사가 보낸 메시지였는데 바로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 신발이 카펫 위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죠. 상사의 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약간 닫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상했죠.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었거든요.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상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에밀리, 앉으세요. 상사가 빈 의자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책상 위로 갈색 폴더를 밀어주었어요. 빨간 제한됨 도장이 찍혀 있었죠. 문화부가 우리에게 특별히 일부 오래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어요.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30년 이상 잠겨있던 파일들이죠. 다양한 문자 체계와 그것들이 컴퓨터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이 파일들은 뭔가 특이한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가 계속 말했죠. 한국의 문자 체계가 실제로 우리 영어, 알파벳보다 컴퓨터와 더 잘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이건 농담이어야만 했죠. 말도 안 돼요?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영어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 연구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하딩 씨. 그리고 그 후에 숨겨졌죠. 저희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상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우리는 당신이 이것을 조사해줬으면 해요. 에밀리,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증명하거나 왜 이 정보가 묻혔는지 발견하거나요. 놀라운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 첫 생각은 거절하는 거였어요. 왜 분명히 틀린 것에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하지만 내 안에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틀린 것을 증명하는 걸 좋아했죠. 제한된 보관소에 3일 동안 특별 접근할 수 있어요. 상사가 덧붙였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폴더를 받아들고 손에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 폴더가 제 자신과 제 나라에 대한 믿음을 모두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죠. 제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이미 이런 주장들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항상 가르쳐준 것처럼 영어가 여전히 최고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했죠. 내일 그 오래된 파일들을 열면 제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도시 런던, 제가 믿는 지구상 가장 위대한 문화의 중심이죠. 비는 그치고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었죠. 하지만 그 확신은 더 이상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전 영국 도서관 앞에 서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메인 구역이 아니었죠. 오래되고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특별 구역이었어요. 특별 허가를 받은 연구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이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고개를 끄덕였죠. 미소는 짓지 않았어요. 따라오세요, 하딩 씨. 그녀가 말했어요. 밝은 조명이 있는 긴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우리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춥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창문이 없는 무거운 나무 문에 도착했어요. 여성은 큰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죠. 이 자료들은 30년 넘게 손대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규칙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허가 없이 복사하면 안 되며, 항상 이 장갑을 착용하셔야 해요. 그녀는 저에게 하얀 면 장갑을 건네주었어요. 부드럽고 깨끗한 느낌이었죠. 그녀가 방을 나가며 문을 닫는 동안 저는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어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벽을 따라 선반에 나무 상자들이 한 줄로 놓여 있었을 뿐이었죠. 대부분의 상자에는 번호와 날짜가 적힌 공식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상자가 제 눈에 바로 들어왔어요. 공식 번호는 없고 그저 바랜 빨간 도장만 찍혀 있었죠. 직접 감독 문화부. 조심스럽게 이 상자를 들어 책상에 놓으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 가득 찬 폴더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문서는 영어로 되어 있었죠. 차트, 숫자, 컴퓨터에 관한 전문 용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한국어로 쓰인 페이지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숨이 멈출 정도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 문서의 하단에 제가 알아보는 서명이 있었죠. 로렌스 레이몬드. 할아버지? 빈방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의 아버지인 로렌스 레이몬드는 중요한 정부 관리였어요. 그는 항상 영국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얘기하셨죠. 그분은 저에게 우리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라고 영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어가 쓰인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계셨다니. 무슨 일이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방에 있는 특별 번역 컴퓨터를 사용해 한국어 텍스트를 스캔했어요. 화면에 영어 단어들이 나타나자 마치 누군가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테스트 결과 확인. 한글 한국어 문자은 영어 알파벳보다 컴퓨터 인식이 2.8배 빠릅니다. 한글은 저장 공간을 3.1배 적게 사용합니다. 컴퓨터는 한글 패턴을 더 쉽게 그리고 더 적은 실수로 학습합니다.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건 맞을 리가 없었어요. 더 많은 문서를 확인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죠.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였어요.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한글의 장점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발견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치적 고려가 기술적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영국의 문화적 명성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의자에 기대앉으며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게 진실의 가치를 가르쳐주신 할아버지, 다른 문화의 문자, 체계가 컴퓨터에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를 일부러 숨기셨다고요? 제가 지금의 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신 그분이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다니요? 상자 안에 모든 종이를 검토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도서관을 나설 때쯤에는 해가 지고 있었고 런던의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게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제 도시를 보는 것 같았죠. 아파트로 돌아와서 제 메모들에 둘러싸여 앉아 제가 발견한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전화할지 결정하면서 손에 든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이해하는 사람,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죠. 임페리얼 칼리지의 교수이자 대학 시절 오랜 친구인 찰스 스미스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항상 말하는 컴퓨터 전문가였죠. 에밀리, 반갑군요. 그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문서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요. 흥미롭네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메모를 기꺼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서류들에 있는 할아버지의 서명을 생각하고 있었죠. 할아버지에 대한, 영국의 우월성에 대한 제 믿음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어머니를 방문했어요. 그녀의 집은 언제나처럼 차와 오래된 책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연구에 대한 메모를 어머니께 보여드리자 그녀의 얼굴이 변했어요. 눈빛이 차가워지고 입술은 꽉 다물어졌죠.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종이들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애국자였어. 그분이 이상한 외국 낙서가 영어보다 낫다고 인정할 리가 없어.
이 문서들은 틀렸을 거야. 연구가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자부심이 그녀의 믿음에 도전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같은 방식이었는지 궁금했죠. 어머니의 집을 나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며 이상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선을 넘었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편안한 세계와 불편한 질문들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 사이의 선이었어요. 내일은 스미스 교수와 만날 거예요. 아마 그가 이 문서들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진실을 찾는 것은 때로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건 무서운 느낌이죠.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를 거예요. 그것이 저 자신, 제 가족, 그리고 제 나라에 대한 제 믿음을 모두 바꾸게 된다 해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찰스 스미스 교수를 만나기 위해 임페리얼 칼리지의 붐비는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배낭과 커피잔을 들고 제 옆을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바뀐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의 연구실은 3층에 있었어요. 들어가자 컴퓨터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주변에 울리고 있었죠. 파란 불빛이 곳곳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커피와 전자기기 냄새가 가득했어요. 찰스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은발이 밝은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제 친구였지만 오늘은 전문가로서 그가 필요했어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그의 책상에 메모 폴더를 놓으며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찰스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마침내 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 테스트들은 정말 꼼꼼하게 진행됐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정확해요. 하지만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한국어 문자가 영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요? 찰스는 제가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자 체계가 보이고 있었죠. 문자 체계는 서로 다른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그가 인내심 있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영어 알파벳은 수천 년에 걸쳐 발전했죠. 하지만 한글은 1400년대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의도적으로 디자인한 거예요. 그는 배우기 쉽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는 한글 기호가 어떻게 음절을 나타내는 블록으로 그룹화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 블록에는 그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들어있었죠. 컴퓨터에게는 찰스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조직적인 구조가 우리의 더 무작위적인 알파벳보다 인식하기 쉬워요. 마치 어지러운 방에서 물건을 찾는 것과 정돈된 방에서 찾는 것의 차이 같은 거죠. 이상한 열기가 제 얼굴로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 한국어가 영어보다 낫다는 말인가요? 찰스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컴퓨터에게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시나 문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그건 다른 문제죠. 각 체계마다 강점이 있어요. 오늘날의 기술로 새로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가 제안했어요. 옛날 연구가 아직도 유효한지 확인해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그가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원래 연구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더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죠. 몇몇은 절대 그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문서에서 한 이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존슨 교수. 그녀는 제 할아버지를 포함한 전체 연구팀을 이끌었어요. 그녀를 찾는 것이 제 임무가 되었죠. 오래된 기록을 뒤지며 일주일을 보냈어요. 마침내 그녀가 몇 년 전에 학계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런던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녀의 전화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기차 여행은 2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초록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존슨 교수는 저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제 가족과 저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마을은 돌집과 좁은 거리가 있는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존슨 교수의 집은 구불구불한 골목길 끝에 있었고 화려한 꽃으로 가득한 야생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파란 나무 문을 두드릴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날카로운 눈과 은발을 가진 나이 든 여성이 보였어요.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그녀는 찡그렸죠. 그 오래된 프로젝트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그녀가 문을 닫으려 하며 말했어요. 제발요. 저는 빠르게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로렌스 레이몬드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해야 해요. 할아버지의 이름에 그녀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문을 더 넓게 열어주었죠. 그럼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이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거실은 책과 식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 입자들이 춤추고 있었죠. 그녀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오래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정말 신나게 시작됐어요. 존슨 교수가 찻잔을 들여다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초기 컴퓨터에서 다양한 문자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있었죠. 아무도 우리가 발견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한글이 그들이 실행한 모든 테스트에서 어떻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더 빨리 인식하고 더 적은 공간을 사용해 저장할 수 있었는지요. 그런데 왜 비밀로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치적 국가적 자존심이요. 정부의 몇몇 사람들은 다른 문화의 문자, 체계가 컴퓨터의 영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영국이 나쁘게 보일까봐 걱정했죠. 그런데 제 할아버지는요? 제 목소리가 작아지며 물었어요. 로렌스!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그는 우리의 발견을 발표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과학적 진실을 믿었죠. 하지만 상관들에 의해 기각됐어요. 이 새로운 정보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진실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할아버지가 영국의 우월성을 가장 열심히 옹호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존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당신 할아버지는 영국을 깊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진실을 더 사랑했죠. 우리의 연구가 기밀로 분류됐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그는 과학적 원칙을 배신했다고 느꼈죠. 존슨 교수의 집을 떠날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골 풍경이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전화기에서 찰스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테스트 완료. 원래 발견 확인됨. 한글이 모든 디지털 측정에서 우리 알파벳보다 성능이 뛰어남. 연락 가능하면 전화주세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어요. 런던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 유산,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른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시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의 무게가 저를 밤새 깨어있게 했어요. 새벽이 런던 위로 밝아오며 하늘을 옅은 파랑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는 전해져야 해요. 한글의 효율성과 그것이 왜 숨겨졌는지에 대한 진실은 세상과 공유될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화를 내실 거고 BBC의 상사들은 저항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은 아프더라도 편안한 거짓말보다 더 중요해요.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에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지만 세상과 저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여정이요. 잠 못 이룬 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찰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달라 들리고 있었죠. 더 단호해진 느낌이었어요. 모든 걸 기록하고 싶어요. 그에게 말했어요. 모든 테스트, 모든 증거를 전부 카메라에 담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찰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있었어요. BBC 상사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가 경고했죠. 편안함보다 진실이 더 중요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제 확신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죠. 다음 몇 주 동안 전에 없던 에너지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 팀은 제 열정에 놀란 것 같았지만 그들은 제 지시를 따르고 있었죠. 우리는 찰스가 현대 컴퓨터로 원래의 실험을 재현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그 결과는 카메라에 분명하게 나타났죠. 한글은 영어보다 더 빠르게 처리되고 더 효율적으로 저장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존슨 교수와도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처음에는 촬영되는 것에 긴장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은 중요한 발견을 공유하는 과학자의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모두가 얼마나 그들의 발견에 놀랐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이러한 결과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던 한국어 전문가들도 찾았어요. 그들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논리적이고 배우기 쉽게 설계했다는 것을 카메라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 교수는 저에게 기초를 보여주었고 저는 몇 가지 간단한 한글 문자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때 제게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보였던 기호들이
이제는 우아하고 영리해 보이고 있었어요. 가장 큰 도전은 카메라 촬영팀을 어머니의 집에 데려갔을 때 왔어요.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얼굴은 불만으로 굳어 있었죠.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카메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건 망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진실을 발표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침묵을 강요받으셨죠. 이 다큐멘터리는 그분을 기리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어요. 그리고 이걸 폭로하는 게 그의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외국 문자가 셰익스피어의 언어보다 낫다고 암시하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모든 면에서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말했어요. 다른 시스템이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한글은 컴퓨터에 더 잘 작동해요. 그렇다고 우리 문학이나 문화가 덜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얼굴에 불확실성이 스치는 것을 제가 보기 전이었어요. 그녀는 그날 카메라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가 촬영한 어떤 영상보다 더 가치 있는 변화가 제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 제 오래된 편견들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었죠. 한국 문화와 제가 전에 무시했던 그들 사회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진정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한글을 배우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점심시간에 연습하고 있었어요. 컴퓨터의 유리한 논리적 구조가 놀랍게도 배우기도 쉽게 만들고 있었죠. 온라인에서 한국 영화 제작자들과 연결되어 제가 전에 기회를 주지 않았던 놀라운 영화와 TV 프로그램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편견들이 사라지면서 세상이 제 주변으로 확장되는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의 편집본이 마침내 준비되었을 때 저는 작은 동료 그룹을 초대해 함께 보았어요. 상영실은 화면의 파란빛 외에는 어두웠죠. 영화가 끝나자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감독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이건 꽤 도발적이네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증거는 강력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틀렸다는 거죠? 제가 그의 말을 마무리했어요. 사실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다른 문화들을 무시했다는 거요. 그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BBC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특정한 책임이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제가 신뢰했던 기관들, 제 직장, 제 가족, 제 나라의 문화적 리더십 이 진실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조용히 있거나 옳은 일을 위해 굳건히 서는 선택이 제게 있었죠. 진행하기 전에 경영진과 이것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제 감독이 덧붙였어요. 상영실을 나오자 복도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어요. 그녀는 상영 중에 살짝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게 다 사실이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지가 발표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자베스 존슨이 그분의 원래 메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비밀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셨어요. 어머니의 뺨을 따라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내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함께 침묵 속에 서 있었고 둘 다 숨겨진 진실이 세대를 거쳐 우리 가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여정이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존재한다고 알지도 못했던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템스 강을 따라 걸으며 석양이 런던의 건물들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유명한 랜드마크들 빅벤, 타워 브릿지, 세인트폴 대성당은 여전히 저를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자부심이었어요. 저는 제 나라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제가 태어난 곳 때문에 단순히 우월하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다른 문화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얼마나 빨리 무시했는지, 그 무지의 거품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강물이 제 아래로 꾸준히 흐르고 있었어요. 변함없지만 항상 변화하고 있었죠. 저도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자부심보다 진실을, 확신보다 호기심을, 판단보다 이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도록 싸워야 할 거예요. 예전의 저처럼 편안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막혀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변해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앞에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불확실하지만 목적으로 가득 찬 길이죠. 런던 위로 어둠이 내리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하려 했던 일을 제가 마무리할게요. 진실이 마침내 알려질 거예요. 3달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어요. 오늘 밤, 저는 로열 텔레비전 소사이어티의 커튼 뒤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목구멍에서도 그 느낌이 들고 있었죠. 천의 작은 틈새로 관객들이 자리에 앉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큰 홀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죠. 제 다큐멘터리, 이제는 숨겨진 문자 체계에 관한 진실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오늘 밤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이 순간까지 오는 여정은 쉽지 않았죠. 몇 주간의 논의와 영화의 작은 변화들 끝에 BBC는 마침내 방송하기로 동의했어요. 저는 어떤 사실이나 연구 결과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완전히 진실 그대로 남겨두었죠. 단지 과거의 결정을 비판하기보다는 과학적 발견에 더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관객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찰스 교수는 앞줄에 앉아 있었고 제 시선을 발견하자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존슨도 거기 있었어요.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어머니가 중간쯤에 앉아 계셨어요. 등을 똑바로 펴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불빛이 어두워지고 제 위장은 긴장된 에너지로 꼬이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제가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쩌지? 제가 영국 문화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때 할아버지의 진실을 위한 투쟁이 생각났고 저는 조금 더 똑바로 섰어요. 영화가 시작되었고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살아온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 제가 비밀 문서를 발견하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서서히 자신의 우월함을 확신하던 사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영화가 끝나자 영혼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방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따뜻한 햇살 같은 안도감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영화 후 질문 시간에 한국인 기자가 일어섰어요. 하딩 씨, 이번 조사로 한국 문화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나요? 그가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제 문화가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문화보다 낫다고 믿으며 이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모든 문화가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강점과 영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한글이 컴퓨터 사용에 뛰어나다고 해서 영어가 시나 문학에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창의성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로비에 모여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 축하해 주었죠. 몇몇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어떻게 더 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몇 명은 불편해 보였지만 대부분은 더 많이 배우는 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몇 달 동안 봤던 것보다 부드러워 보였죠. 잘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우리가 믿었던 것에 도전하는데도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그분은 항상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어디선가 그것을 잊어버렸나 봐. 그녀가 부드럽게 제 팔을 만지고 있었어요. 생각해봤는데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볼까 해. 직접 보려고. 이 순간은 어떤 상이나 칭찬보다도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제 다큐멘터리는 곳곳에서 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학교들은 그것을 다양한 문자 체계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있었죠. 기술 회사들은 컴퓨터가 텍스트를 인식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한글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 런던, 뉴욕의 행사에서 강연해달라는 초대를 받고 있었죠. 각각의 새로운 경험은 저를 성장시키고 더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다른 문화를 감상하는 것이 제 나라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여전히 제 유산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전통이 뛰어남을 인정할 수 있었죠.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무시가 아닌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한때 제 시야를 좁혔던 편견이 사라지면서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6개월 후, 저는 첫 한국 여행을 위해 가방을 들고 공항에 서 있었어요. 문화 교류에 관한 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영화 제작자들과 함께 일하게 될 예정이었죠. 어머니는 그동안 공부해온 한국어 회화책을 들고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이 여정이 시작됐을 때와 지금의 제 삶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우월함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 위해 시작했어요. 대신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성장을 도운 진실을 발견했죠.
마치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식물처럼 이 진실은 제 경직된 사고의 균열을 만들어 새로운 이해가 번창할 수 있게 했어요. 할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은 영국의 우월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위한 그분의 투쟁이었죠. 그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저는 더 나은 버전의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복잡성을 순위를 매기거나 판단할 필요 없이 감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발견을 향해 데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익숙한 도시가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고 있었죠. 더 넓은 눈과 더 열린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영국에 대한 자부심이나 직업적 성취가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든 뛰어남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어렵더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였어요.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오르면서 저는 수년 만에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빨간 도장이 찍힌 폴더로 시작된 여정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